시민 여러분, 여기는 화성시 의회 의장실입니다. 오늘 9대 화성시 의회 상반기 의장을 맡으신 김경희 의장님을 모시고 신년 새해 인터뷰를 저희 신문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김경희 의장님은 이제 8대 때부터 의회에서 의원을 맡으셨던 이제 재선 의원이시고, 그래서 의회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뭐 좀 질문을 듣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브 이제 채널 시민분께 혹시 인사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새해에 이제 접어들게 됐습니다. 올해 소망하는 것들이 벌써 이제 1월의 마지막 구정을 앞두고 있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이루는 꿈 꼭 이루시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취임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소회를 짧게 밝히면 어떠신지? 네. 한 6개월 지났는데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으로 있는데 6개월 동안 하면서 좀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많이 또 개선한 것도 있었고 많이 또 이제 바꾸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진행 과정이 진통도 좀 겪고 그렇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또 기대감도 가지면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8대 때도 하시고 9대도 이어서 하시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좀 바뀐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확 바뀐 게 있죠. 8대 때는 저만 생각하고 저의 의정 활동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도 이제 저의 중심적이었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제 9대 때 들어와서는 의장이라는 이제 그 책임감이 있고 또 이제 전체를 보다 보니까 제가 아닌 다른 사람 위주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게 가장 이렇게 크게 바뀐 것 중에 가장 급선무이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더의 역할의 변화에 따른 바뀐 부분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조직을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 거에 직원들도 있고 또 의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서 같이 융화와 소통과 그리고 이제 함께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잘 노저스 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게 8대 때랑 달라진 거는 그거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거가 좀 제일 크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 개청 이래 최초 여성 의장이라고 네, 그런 맞습니다. 어떤 무게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한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이제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최초의 여성 의장인데 그 단어의 수식어가 이제 저한테 주는 게 진짜 책임감과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성실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초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여성에게 또다시 의장의 자리가 또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끝이 또 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뭔가 그동안 33년 동안 남성이 했을 때와 다르게 차별성과 그리고 조금 더 창의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유리천정이라는 의회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잘 욕먹지 않게 더 성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거의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여성이 리더이면 좀 부드럽고 그런 부드러운 리더십을 좀 기대를 하는데 의정 활동을 사실은 지금 재선 의원으로서 맡아서 진행하시면서 뭐 역할의 변화도 있겠지만 지위의 변화도 있고 좀 어려운 점이나 한계 같은 걸 좀 느낀 게 있으실까요? 어려운 점 위주로 좀 어떤 게 어려우셨나요? 제가 이제 의장이 되면서 이제 모토로 잡은 게 배려, 존중,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간에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 간에도 서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의회라는 곳이
직원들이 의원을 이제 서포터즈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의원 중심으로 가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직원들 또한 서로 이제 배려하고 존중해서 하나로 갈 때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이 6개월을 좀 했을 때 조금 뭐 힘들었던 점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직원들이 해왔던 그런 방식, 생활 방식, 그리고 의원님들이 또 새롭게 바뀌면서 뭐 재선 의원님도 계시고 초선 의원님도 계시고 또 삼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연령대도 저희가 청년부터 노년까지 두루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니드라든지 또 의원의 개인은 다 독립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8대 때 저 위주의 제가 제 방식대로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의 똑같이 의원님들도 그걸 가지고 계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도 이해하는 바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체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만드는 것이 좀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개인이 아닌 전체로 가는 거에 설득도 하고 또 이제 소통도 하면서 회의도 시키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6개월 동안 가장 또 부딪히고 또 이제 넘어야 될 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하모니를 이루고 맞아요. 조화를 이루는 게 상당히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독특하게 네. 뭐 일반 회사도 아니고 네네네. 각자의 이제 그 지역구도 있으시고. 네, 지역구도 있으시고 이제 당도 독립된 기구다 보니까 그게 더 좀 이렇게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도 의장님의 리더십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화성시 의회를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던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하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가장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거는 그거 같아요. 이제 뭐 저희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기도 하지만 민원을 통해서 민원 해결하는 그런 뭐 즐거움도 있지만 조례를 발의하고 그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아니면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또 다른 그거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결과들을 보게 됐을 때는 이게 민의 대변 기관으로서 그리고 그걸 시민의 목소리로 대신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고 그 정책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실현되는 그런 것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8대 때 지금은 이제 의장이 됐기 때문에 조례는 제가 발의를 못 하거든요. 근데 8대 때 그 이제 조례들을 이제 많이 하고 나서의 그때 이제 그런 성취감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경험이 이렇게 아직도 지금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원도 의장실이 있으니까 솔직히 이제 뭐 작은 민원들은 지역 안에서 해결하지만 좀 잘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이 의외로 이제 민원을 제기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민원이 올라온다고 다 해결되는 사항들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조금 해결되지 못하는 점,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도 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될 때는 되게 시민분들에게 죄송한 것도 있고, 근데 또 안 됐다가 여기 와서 또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진짜 큰 보람을 느끼죠. 이 자리에 있어서 그거에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입법기관으로서의 되게 중요함을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의원님 뭐 개인의 생각으로 만들지는 보통 않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만들 때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한가요? 조례를 만들 때는 저는 최소 조례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대상자들하고의 한 3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간담회 없이 그냥 하는 조례는 의원의 개인 조례가 될 수 있고 그거는 나중에 집행부에서도 조례만 만들어 놓고 무명유실한 그런 조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같이 대상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수차례 한 후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의 필요성 그리고 나서 이 조례가 이후에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혼자만 대상자들하고 하게 됐을 때 또 집행부가 그 부분을 모르게 되면은 저는 또 역으로 집행부한테 이걸 해야 되고 그 사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같이 하게 되면은 사후 관리까지 굳이 안 가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그 이후에 그걸 절차상 어떻게 하고 유지하는 것까지도 다 그걸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올해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간담회 없이 좀 이렇게 조례 발의를 좀 많이 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재선 의원님들이 간담회 하고 몇 차례 하고 조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간담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의장님한테 사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집중되는 부분이 있을 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화성시의 어떤 현안이나 이런 가장 최근 이슈되는 것들을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저희가 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100만 특례시에 대한 그 부분을 가장 이제 중점으로 두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리고 올해 하반기가 될지 뭐 상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외국인을 빼면은 현재 이제 97만은 이제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100만에 대한 그 부분을 올해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100만에 대한 연구단체를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100만 특례도시에 대한 부분을 짧게 연구단체 하셨고 저는 이제 올해 계획은 의회에서는 의회도 대비해서 100만에 대비해서 특례시에 대비해서 의회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지금서부터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작년서부터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제 올해 연구단체 결과들을 봤을 땐 어떻게 보면 의회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 뭐 그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특례시를 앞두고 25명 모두 의원 모두가 100만 특례시에 대한 연구단체를 해서 그걸 다 분과로 좀 나눠서 조금 더 의회가 앞으로 100만이 됐을 때 바로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준비 단계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뭐 대부분 이제 뭔가 탁 됐을 때 100만이 됐을 때 이것도 필요하고 그때 가서 했을 땐 좀 많이 늦은 감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지금부터 미리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어디에 뭐가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또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도 지금 다 해야지만 결국 내년 예산에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기관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군은 어떤 센터나 이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0만이 돼서 우리가 이제 구청도 지금 이제 신청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럼 시군구에서 구청이 생기게 되면 센터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몇 개씩 다 생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여가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은 대부분 구마다 구가 아니라 이제 구마다 이렇게 하나씩 생겨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하죠. 100만 말고도 뭐 어떤 뭐 쟁점이나 이런 민감한 사안에서는 현황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는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됐으니까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시에다가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공고도 하고 예산도 이렇게 받아서 오고 이제 그런 형식이라서 완전히 독립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적으로 의회가 독립된 기구로 가기 위해서 좀 자체적으로 자식을 내보낼 때 독립을 하기 위해서 서서히 이제
이렇게 나올 준비를 하고 나와서도 이제 자립을 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의회도 딱 지금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작년에 하반기부터 딱 생긴 게 정책지원관이 생겼거든요, 의회에. 그래서 올해 또 12명에서 7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하게 돼서 의원님 2분당 1분의 정책지원관이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정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산, 심의, 그리고 뭐 사업의 그런 뭐 사전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포터즈를 해주는 거예요. 엄청 이렇게 그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의원은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이 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그리고 좀 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좀 더 본인이 이렇게 좀 잘 못했던 부분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지원관이 좀 생기게 돼서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좀 더 가깝게 또 시민의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겠죠. 기대됩니다. 혹시 네. 다른 화성시의 어떤 현안 같은 건 뭐? 화성시 현황은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뭐 군공항, 네. 네, 군공항에 대한 것들은 가장 현재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책은 어차피 뭐 시장님께서 많은 걸 냈고, 저희가 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뭐 동서의 균형은 예전서부터 했지만 그 동서의 균형에 있어서 균형적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특성화 있게 가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발전에 있어서만 그냥 균형인 거지, 도시에 있는 것들이 서부 지역에도 똑같이 생기고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그건 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부는 서부의 특성이 있고 또 동부가 갖지 못하는 자원들도 되게 많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업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업군에 대해서 딱 구별화되기 때문에 그런 직업군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그런 발전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화성시 전체가 그 도시화가 돼서 발전하는 그런 형식의 그 발전은 좀 맞지 않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특색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떤 개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맞아요. 살리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죠. 어떤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이제 남은 의정 활동의 어떤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제가 상반기 뭐 2년 동안에 이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는 이 의회가 진짜 딱 뭐 바로 선 의회, 그 다음에 그 직원과 의원이 함께 상생하는 의회,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동등하게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은 견제하고 감시가 저희의 역할이긴 하지만 8대 때 견제하고 감시만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갈등이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견제하고 감시도 하지만 제한도 해서, 그래서 대안적인 그런 마련도 해갖고 집행부하고의 서로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그 제안 제시로 인해서 모색을 하는 그런 관계로 됐을 때 이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감시만 하고 지적만 하고 대안이 없는 그런 그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집행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고 의원들대로 의회에서는 그 부분만 갖고 떠들게 되는 것 같고, 그럼 결국 그 부분은 화성시가 발전하는데 저는 좀 도태된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8대 경험으로. 그래서 견제하고 감시할 거는 명확하게 하지만 서로 그거로 인해서 함께 시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모색을 같이 하면서 그거를 손잡고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의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뭐 국회도 보면은 견제 감시하고 또 이제 갈등 관계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안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시민의 피로감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의회나 집행부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의회에서 제시하는 거 아니면 지적하는 것도 뭐 시장님도 잘 받아들이는 편인 거고, 또 집행부에서의 의회에다 바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또 이제 합리적이고 합당하면은 서로 그거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것들이 좀 현재로는 이렇게 잘 되고 있어서 화성시가 그래도 잘 이렇게 가지 않을래나? 저희가 잘해야지 같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손잡고 같이 상생하자라는 이제 내용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의회의 수장이시고 그럼 시 행정의 수장인 정명규 시장님에게 공식적으로 좀 한 말씀을. 네, 그럴까요? 6개월 동안 일단 의회에 되게도 호의적으로 잘 이렇게 맞춰주시고, 또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잘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의회는 그래도 독립적으로 됐지만 너무나 힘든 곳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의회는 국장님 밑에 과장이 없습니다. 사무국에.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과장님을 꼭 저희 의회에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들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성 시민에게 이제 신년 인사 겸 당부의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관심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화성시 의회가 출범하고 많은 관심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격려 덕분에 저희가 작년 한 해 무사히 가고 또 올해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이 시점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나실 때마다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질책도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들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칭찬해 주실 때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의회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더 가깝게 나아가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늘 하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하는 일들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의원이 되고 또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화성시에도 시정 모니터링단이 발족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마도 올해 연말에 하는 행정사무감사 2차 정례회 때 하더라고요. 네네. 그때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좀 뭐 지원이나 네. 뭐 이런 부분이 좀 의장님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제가 이제 경기도 이렇게 의장단 이렇게 이제 회의를 거의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니터링단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저희도 8대 때 이제 그때 해갖고 그때 평가도 이렇게 해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저희가 하고 나서 따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근에 이제 가까운 시에서 그것도 이제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걸 하고 계셔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죠. 이 모니터링 단이 이제 8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원에 대한 그런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 뭐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모니터링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모니터링 단의 역할이 의회하고 함께 가는 모니터링 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업에 대한 그런 청취를 하면서 이 사업의 방향성이 이게 잘 됐는지 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짜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니터링단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입장에서 또 다른 서포터즈의 역할에 모니터링단이 돼야지만 그 행정을 좀 그 행정의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시도 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같이 목소리도 내주고 이렇게 하는 모니터링단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서포터즈와 사실 음. 모니터링은 좀 결이 좀 다르니까. 네. 근데 모니터링단은 사실 의원들이 의정 활동도 잘 되고 있는지도 좀 모니터링하는 그런 네, 역할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공격이 아니고 그런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들여다보는 연구의 역할도 하면 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니터링단이 뭐 의원에 대한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떻게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만약에 우리가 실시간 방송이 안 나갈 때는 그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 사항이었죠. 근데 지금은 실시간 방송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언제 어디서나 진짜 그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의 모니터링 우리를 하는 거가 필요한 부분, 그게 더 합리적일지 아니면은 지금 시에서 저희 혼자서 시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행정감사나 이런 것들을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걸 평가하는 거는 저희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15일간의 그 기간 동안에 책을 받고 자료를 받는 것도 한 끽 해봤자 한 열흘? 그래서 우리가 자료가 오는 기간이 아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저희도 그때만 볼 수 있는 거지 그 전에서부터 몇 달 전부터 그거를 보고 막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예산을 짧은 시간에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뭐 해봤자 한 상임위 6분이 그걸 전체를 들여다보는 건 되게 어렵고 다 질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함께 보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는 게 좀 더 저는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협업을 지금 들더라고요. 제안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협업을 제안합니다. 모니터링단원 여러분 좀 한번 간담회를 요청드려서 왜냐면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을 모니터링하는 거는 그냥 그 뭐지 휴대폰이나 모니터로 해서 충분히 그걸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도 그걸 보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보시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시기에는 오히려 역으로 같이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는 의원의 입장에서 예산을 보는 거라면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같이 보는 또 그런 눈이 서로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시민의 또 대변인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주시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모니터링단의 역할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준비한 인터뷰 이 정도 되고 네, 혹시 더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죠? 네,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한번 더 좋은 기회에서 한번 의장님 모시고 이제 현안이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